예,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었을 때는 꽤 많이 나타나진 않아요. 이게 나이 들면서 노화가 되면서 생겨나는 하나의 성인병에 가까운 병이긴 한데, 옛날에는 이 요실금을 병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 할머니 세대에서는 누구나 다 50, 60 넘고 그러면은 오줌이 샜기 때문에 그 나이 먹으면 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 생각했는데, 그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질병으로 인식이 되고,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수를 통해 갖고 오줌이 안 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난 거거든요. 그래서 요실금이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됐어요. 우리 엄마들 보면은 그 어디 여행 갔을 때 관광버스 타게 되면은 내리자마자 막 뛰어가는데, 어디 뛰어가는지 아세요? 화장실 뛰어간단 말이에요. 가서도 또 돌아서면 또 오줌이 또 매렵고, 이런 증세들이 요실금에 속합니다. 근데 요실금에 가장 많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분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. 그 제왕절개술을 하든 아니면 자연분만을 하든 상관없이 아기를 많이 임신한다 그러죠.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요실금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.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 너무 무거운 걸 많이 들었던 분들, 또 오래 서 있는 직업 갖고 있는 분들이 요실금이 또 많아지고, 또 배가 많이 뚱뚱했던 사람들, 복부 비만이 많았던 사람 같은 경우에도 요실금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. 이런 분들이 그 굉장히 수치심을 많이 유발하죠. 친구들 만났을 때 혼자 친구들하고 가서 깔깔깔대고 막 웃다가 나도 모르게 오줌이 새갖고 침대에 볼 갖다 확 적시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황당하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없애는 수술이 바로 요실금 수술법입니다. 요실금의 분류를 나누게 되면은 그 경증, 중증, 아주 심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, 보통의 경우 우리가 이제 기침하고 재채기했을 때 오줌 새는 경우를 완전히 경증으로 봐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줄넘기 했을 때 이제 오줌이 이제 새는 경우가 중등도, 아주 심한 경우는 층계를 오르르 내릴 때, 특히 등산을 할 때 오르락내리락 할 때 오줌 새는 경우 갖다가 심한 경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이제 그런 경우인데, 보통의 이제 경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케겔 운동을 해서 우리가 신체적으로 항문 조였다 풀었다 하는 운동을 통해서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지만, 나머지 그 줄넘기 할 때 오줌이 새거나 그 비탈길을 오르면서 오줌이 새는 그런 증상들은 그 아무리 운동을 해도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. 그런 경우는 이제 수술의 대상이 됩니다. 보통의 우리가 요실금은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.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오줌이 새는 현상을 보각성 요실금이라고 그래요. 예를 들어 갖고 무거운 거 들 때나 기침 재채기 할 때, 줄넘기 할 때 배에 힘 들어갔을 때 생기는 걸 보각성 요실금이라고 그러고, 특히 이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을 때, 긴장했을 때 생기는 요실금이 있거든요. 그것을 절박요라고, 오줌을 못 참는다 그래서.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오줌이 매려갖고 화장실로 막 뛰어가는데 막상 도착해갖고 팬티를 딱 내리기 직전에 오줌 찔끔 나오는 거, 이런 걸 절박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리고 또 엄마들이 이제 설거지 하다가 찬물에 손만 닿다 하면 오줌이 새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물소리만 들어도 오줌 새는 경우, 그리고 내가 긴장하거나 감기에 걸리면 또 오줌 새는 경우, 자다가 나도 모르게 오줌이 새는 경우, 그리고 또 걸어다니는데 나도 모르게 오줌 샌 줄 모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다 절박성 요실금에 해당이 돼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보각성 요실금과 달리 절박성 요실금은 약물 치료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약물은 보통 한번 먹을 때 한 달에서 세 달까지 먹으면 거의 완치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절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여성한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남성들도 굉장히 심리로 쫓기는 상황에서는,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화장실에 한번 갔다 오고 하는데 또 가고 싶잖아요.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절박요라고 해당이 되고, 특히 이제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. 그래서 약물도 상당히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. 수술은 어렵지가 않아요. 보통 수면 마취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한 15분 정도 시술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. 동시에 수술하면서 우리가 방광이 밑으로 빠지는 상황에서는 방광류 교정술이라고 해갖고 같이 함께 하게 되면은 방광도 안 빠지고 밑에 불투덩이처럼 나오는 것도 없앨 수 있는, 그런 함께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요실금 수술법이 이제 간단해졌다 하더라도 그 100%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그 체크를 하고, 또 이제 환자가 수술받은 다음에 아프지 않게 하고, 또 최소한 비침습적인 어떤 방법으로 요실금 수술법이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방향이 그 어떤 마취도 안 하고 수술 칼도 안 대고 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향을 갖다가 현재 연구 중에 있고, 그런 쪽으로 아마 치료 방향이 갈 것 같습니다.